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채, 채소는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인가 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연식 대가들이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독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피를 오염시킨다. 반면 식물들, 즉 특히 채소, 야채는 영양소도 많고 항산화물질, 피토케미칼도 많고 이 섬유소를 많이 먹을수록 이 대장이 깨끗해진다. 왜냐하면 이 섬유질은 대장에 있는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는 특히 생 잎사귀로 싸 먹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생 잎사귀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 야채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들은 음식을 아주 단순하게 먹습니다. 육식동물은 고기만 먹고 초식동물은 풀만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기도 먹고 곡식, 즉 탄수화물도 먹고 야채도 먹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기를 구분해 보면은 뭐 물고기도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렇게 고기 종류가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 이 고기는 결국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입니다. 고기에는 섬유소나 이 당질이 거의 없죠. 자, 이 고기는 이름을 달리 불려도 결국 같은 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탄수화물, 즉 쌀밥, 밀, 빵이죠. 또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불리지만 이 주성분이 탄수화물입니다. 물론 곡물의 껍질은 섬유소지만 주성분은 탄수화물입니다. 즉 같은 재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기와 쌀밥, 즉 밥을 빼면은 나머지는 다 이 섬유질 음식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이름을 달리 불려서 뭐 야채, 채소 또는 버섯, 미역, 김, 과일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르지만 이 식물들은 전부 다 섬유소가 있는데 이 곡식은 외피만 섬유소고 이 속은 주성분이 탄수화물이지만 이 야채, 채소, 그 미역, 김, 버섯, 각종 나물, 과일 이 우리가 이름을 달리 불리지만 결국 주성분은 섬유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섬유질을 과하게 드시면은 대장에서 부패가 일어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버섯하고 미역, 김, 우리가 김치, 이 음식을 별개의 음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좋다고 다 먹습니다. 자, 그렇게 먹다 보면은 이 섬유질 총량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할 점은 고기하고 쌀밥을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섬유질 음식이다. 자, 그런데 이 채소도 종류에 따라서 이 섬유질 양이 아주 많은 것이 있고 좀 적은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이 섬유질 총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 미역 이런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는 섬유질 음식이다. 버섯, 우리가 산에서 나는 뭐 나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산에서 나는 섬유질 음식이다. 배추라든가 각종
채소들은 밭에서 나는 섬유질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밥상에 반찬을 놓고 먹을 때 고기하고 쌀밥을 빼면은 다 섬유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수록 장이 깨끗해진다. 뭐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켜준다. 그러면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은 이 밥상을 보면은 이 섬유질 음식이 세계 1등입니다. 우리 밥상을 한번 보십시오. 김치도 배추김치, 뭐 파김치, 뭐 깻잎 장아찌부터 온갖 종류의 김치를 먹습니다. 거기다가 콩나물, 숙주나물, 미역, 김, 버섯류, 그리고 우리가 끓여 먹는 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들도 다 섬유질이 들어가죠. 뭐 무, 배추 또는 양파, 당근, 그리고 우리가 생선찌개를 끓여도 거기다 무라든가 뭐 미나리 같은 것도 또 집어넣죠. 자, 그리고 우리가 건강식을 하시는 분일수록 고기나 흰쌀밥은 되도록 적게 먹고 이 섬유질 반찬을 널어놓고 많이 먹습니다. 외국인 밥상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쪽 그런 반찬이 거의 없죠. 샐러드는 그 양상치나 양배추 정도. 이 부피만 컸지 굉장히 적죠. 사실은 양은. 그리고 피클, 또 장아찌죠. 오이라든가 뭐 양배추 이게 피클 같은 그런 반찬 조금 먹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밥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갖 김치 종류의 나물 종류의 해조류 뭐 이런 것들을 드십니다. 그리고 각종 국, 찌개에도 여러 야채를 넣고 끓여서 먹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인 밥상은 외국인에 비해서 섬유질 섭취량이 몇 배가 많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까요? 그 이유는 변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똥이 나빠지지만 야채를 많이 먹을수록 변이 좋아진다, 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먹었는데 왜 섬유질을 먹으면 변이 나빠지냐 이렇게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 섬유질을 많이 먹을수록 변이 나빠지는 이유는 우리 대장에는 이 흰쌀밥 같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종이 월등히 많고 이 채소, 야채 같은 이런 섬유질을 좋아하는 종은 적기 때문에 이 밥을 적게 먹고 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반드시 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면서 변이 물러지거나 풀어져 버립니다. 장이 나쁜 사람일수록 설사변을 더 보죠. 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자, 변이 나쁘다, 무르다, 설사를 한다 이 말은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고 부패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 식이섬유, 섬유질을 많이 먹을수록 변이 좋아진다면은 한번 흰쌀밥을 전혀 드시지 마시고 상추라든가 깻잎, 뭐 시금치 이런 각종 나물을 한번 몽땅 먹고 배를 채워보십시오. 분명히 변이 풀어지고 설사변을 봐볼 것입니다. 반면 섬유질을 확 줄이고 흰쌀밥을 많이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변이 다른 때보다 더 꼬들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가르쳐 주는 전문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죠. 현미밥에 잡곡밥에 콩밥, 그리고 생채소,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아까 말한 과도한 섬유질. 자, 이렇게 먹는 사람일수록 최악의 섭생이 됩니다. 그러면 변에서 악취가 나고 변이 무르고 방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자, 현미도
외피가 섬유소고 콩도 껍질이 섬유소고 이 분해가 어려운 섬유소입니다. 이 콩 이 자체도. 거기에다가 생채소는 익힌 채소보다 대장에서 더 발효가 어려운 섬유소입니다. 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견과류는 대장에서 더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섬유질까지 과다하게 먹게 돼버리면은 대장에서 아주 심한 부패를 일으켜 버립니다. 이게 바로 최악의 섭생법입니다. 자, 우리가 식물들은 무조건 피를 깨끗이 해준다. 그래서 해독 주스를 보십시오. 뭐 토마토, 브로콜리, 뭐 바나나 이런 것들을 양배추 이런 것들을 아주 곱게 갈아서 한 대접씩 마시죠. 이게 굉장히 많은 섬유질이 듭니다. 자,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섬유질을 과다하게 먹으면서 또 별도로 이렇게 해독 주스니 무슨 청열 주스니 히포크라테스 주스니 이런 것까지 먹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통 들깨를 또 씹어 드시기도 하고 또 새싹 즉 밀싹이나 보리싹을 건조해서 또 분말내는 것 이것도 섬유질 덩어리죠. 자, 이런 것들까지 아주 과하게 섬유질을 드십니다. 자, 제가 수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막 하루에 변을 4번, 5번씩 화장실에 갈 정도로 물음변, 설사변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섬유질을 과다하게 드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역, 김, 버섯, 나물, 된장국, 뭐 김치찌개, 과일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고기하고 쌀밥을 빼면은 다 섬유질 음식이다. 그래서 이 섬유질이 총량이 많아지면은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킨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채도 과일도 이 섬유질이 좀 많이 들어있는 야채나 과일이 있고 이 섬유질이 좀 적은 야채나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야채라도 대장에서 발효가 좀 더 쉬운 야채가 있고 어려운 야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셔야 변을 좋게 이 섬유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야채를 구분해 보면은 잎사귀 채소가 있고 열매나 뿌리 채소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물론 줄기도 있습니다. 줄기는 이제 우리가 콩나물이라든가 그 꼬사리 같은 이런 줄기 채소도 있죠. 자, 그렇지만 크게는 잎사귀 종류, 뿌리나 열매 채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잎사귀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배추김치, 우리가 이 김치를 담는 대부분의 종류가 잎사귀 종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혀서 나물로 먹는 것들 있죠. 시금치나 뭐 취나물 이런 것들도 주로 잎사귀 종류죠. 자, 이 잎사귀 종류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뿌리나 열매 채소는 섬유질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당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뿌리 채소나 열매 채소 그리고 잎사귀 채소가 있을 때 우리 입에 제일 맛이 없는 채소는 잎사귀들입니다. 즉 맛이 없다는 것은 좀 소화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맛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소화가 쉽다는 뜻입니다. 뿌리나 열매가 좀 더 맛있죠. 우리가 당근이라든가 양파, 오이, 호박 같은 것을 이렇게 쪄서 먹으면은 잎사귀보다는 훨씬 맛있죠. 왜냐하면은 섬유소는 적고 좀 당질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자연에서 나온 음식 중에서 우리 입에 맛이 있다는 것은 좀 소화가 쉽다는 뜻이고 맛이 정말 없다는 것은 좀 소화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잎사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잎사귀 종류는 전부 다 맛있습니다.
그것을 익히거나 김치로 담으면 이 쓴맛이 좀 사라지긴 하죠. 자, 맛이 없다는 것은 내 종의 먹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소화가 좀 어려운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과일이 익기 전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죠. 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맛이 없고 독이 있죠. 자, 그렇지만 과일이 잘 익으면은 맛있어집니다. 자, 그때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자, 그러니까 잎사귀 종류는 원래 인간 종의 먹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 땡기는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나 열매는 좀 더 맛이 있다고 그랬죠. 이 잎사귀 종류가 아무튼 섬유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잎사귀 종류는 조금만 많이 먹어도 섬유질이 과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잎사귀 종류를 좀 조심하라. 자, 그런데 이 잎사귀 종류를 생으로 먹었을 때 대장에서 더 어려운 이 섬유소가 된다. 왜냐하면 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쪽파를 생으로 먹으려면 맵고 거칠어서 좀 먹기가 힘들지만 불로 익혀버리면 순해지죠. 자, 그러듯이 장내 미생물도 익힌 것은 쉽고 생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생 잎사귀는 섬유질 자체도 많지만 생이기 때문에 대장에서 더 발효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 잎사귀는 절대 먹으면 손해만 본다. 그런데 우리 고기 먹을 때, 삼겹살 먹을 때 엄청 싸먹어버리죠. 그렇게 먹고 한번 그 다음날 변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변이 확 풀어져 버리는 변을 보죠. 그것은 고기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 잎사귀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생 잎사귀는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은 명수식 섭생에서 생 잎사귀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김치라든가 뭐 말린 나물 또 익혀서 무친 나물 이런 것은 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김치도 잎사귀 종류로 담아서 섬유질이 많고 질깁니다. 불로 익힌 것보다는 질기죠. 익은 김치지만. 그래서 현재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이 김치도 삼가해라. 되도록이면은 김치도 불로 익혀서 물렁하게 해서 먹고 배추김치도 잎사귀 부분보다는 이 줄기 부분을 주로 먹고 차라리 깍두기가 더 좋다. 자, 뿌리나 열매 채소가 이 잎사귀 종류보다는 더 장에서 발효가 쉬운데 더 쉽게 먹는 방법이 불로 익히는 것이다. 호박, 무, 양파 이런 것들을 된장국이나 청국장, 찌개에다가 넣고 푹 끓여서 드시면은 대장이 더 쉬운 섬유소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과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과일도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자, 사과를 드실 때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껍질까지 드시면은 이 껍질은 훨씬 거칩니다. 섬유질이 많고.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껍질을 드시면 안 좋습니다. 자, 이 사과나 배보다 섬유질이 더 많은 게 이 감귤입니다. 귤이나 자몽, 오렌지, 뭐 한라봉 같은 걸 까보시면은 속에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잘 익은 과일은 아주 이 장에서 발효가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잘 익은 과일은 이 섬유소가 좀 독성이 전혀 없고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건강식 하는 사람일수록 아까 그 섬유질, 야채, 나물, 과일 이런 것을 총량을 과하게 먹어버립니다. 아무리 대장에서 발효가 쉬운 음식일지라도 이렇게 총량을 과하게 먹게 되면은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섬유질 음식 중에서
대장에서 발효가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생잎사귀다. 그 이유는 섬유질이 가장 많으면서 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 뿌리나 열매 채소가 좀 쉬운데 이 뿌리나 열매도 생은 어렵다. 그래서 이 생으로 먹지 마시고 익히거나 피클, 장아찌로 드시는 게 좋다. 가장 좋은 것은 소고기 묵국, 된장국, 청국장에 무나 양파, 호박을 넣고 푹 끓여버린 거. 이렇게 단순하게 한 종류로 드시면 충분한 섬유질량이 됩니다. 과일도 이 섬유질이 좀 적은 게 있고 많은 게 있는데 과일 정도는 이 대장에서 좀 쉬운 섬유소이다. 감귤류가 좀 섬유질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김을 건강에 좋다고 막 생김을 많이 드시는데 굉장히 이 대장에서 발효가 어려운 섬유소입니다. 그래서 김은 꼭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드시고요. 그리고 미역도 이 섬유질 덩어리죠. 우리가 야채 종류나 이 식물들, 즉 버섯, 해조류 뭐 이런 성분들을 분석해 놓은 글을 보면은 죄다 찾아 먹어야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섬유질 종류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분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는 섬유질 총량을 따져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먹지 않아도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면은 발효가 잘 일어난다는 뜻은 미생물, 유익균이 최대한 증식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대장에서는 이 섬유질 자체의 영양을 빼서 흡수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미생물이 그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증식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들만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그 말린 나물을 먹고도 우리는 영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채, 채소에서 영양을 얻는 방법은 똥이 좋아지게 그 섬유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어떤 채소, 브로콜리에는 항암 성분이 많고 양배추에는 뭐 피토케미칼이 많고 케일에는 뭐가 많고 자,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식물들은 무조건 좋다. 피를 깨끗이 해준다. 장에 좋다. 지금 몽땅 먹어버립니다.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해주는 말이 정말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는 지금부터 내 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건강식을 하신다고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들, 콩밥, 현미밥, 생채소, 견과류까지 드시면서 온갖 섬유질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변에서 악취가 나고 변이 무르고 냄새가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피곤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다는 것만 드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야 되는데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살골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식물들은 그냥 깨끗한 음식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어넣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곡채식 동물이다, 인간은.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자, 인간은 절대 채식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 우리 인간 입에 맛이 없다. 채소는 맛이 없죠, 솔직히. 고기는 맛있고. 자, 근데 많은 자연식대가들이 인간은 육식동물이 아니고 곡채식동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자,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만 인간은 육식동물입니다. 자, 아이들한테 한번 고기하고 한번 더 상추 같은 채소를 줘보십시오. 고기나 쌀밥만 먹지 이 채소는
갖다 줘도 잘 안 먹죠. 자, 5살 난 아이는 본능에 따라서 먹을 뿐입니다. 원래 고기 자체가 맛있어서가 아니고 이 본능상 그 고기가 땡기기 때문에, 즉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가 맛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는 보십시오. 그 채소를 단순하게 삶거나 그냥 채소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꼭 고추장이나 된장에 찢어 먹고 참기름이나 깻잎으로 깨소금으로 양념해서 이렇게 먹죠. 왜냐하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원시 선조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육식동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채소는 맛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자연의 음식 중에서 내 입에 맛있는 것은 일단 소화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맛이 없다는 것. 자, 맛이 없다는 것은 소화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 5살 난 아이한테 번데기 같은 고기하고 한번 상추를 줘보십시오. 굶어 죽어도 상추는 안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곡채식 동물이라면 상추를 맛있게 먹고 만족감을 느껴야 되죠. 그렇지만 절대 안 먹죠. 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뭘 먹을 것입니까? 상추밭이나 깻잎 또는 케일, 브로콜리가 많이 있어요. 과연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먹고 소화를 시키고 만족감 있게, 포만감 있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입에 땡기지 않는다는 것은 소화를 시킬 수도 없고 영양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나는 쌈채소가 참 맛있다. 나는 야채가 맛있다. 이런 분도 한번 쌈장이나 흰쌀밥, 고기 없이 한번 단품으로 상추나 깻잎, 브로콜리를 넣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게 입에 들어가는지. 입에 맛이 없다는 뜻은 좀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선조 때부터 이 섬유질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은 편인데요. 왜냐하면 고기도 없고 쌀도 부족하니까 뭐라도 갖다 배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물 종류를 많이 먹었죠. 채소 종류를. 그런데 이 조상들도 생으로 먹지 않고 그것을 삶고 말려서 주로 나물로 먹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삶고 말리면은 이 섬유소가 좀 부드러워져 가지고 장내 미생물에 좀 쉬운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불과 50년 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흰쌀밥을 정말 많이 먹고 반찬이라는 게 김치나 된장국, 시래기국 이 정도였습니다. 즉 지금만큼 섬유질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 하니까 온갖 반찬을 널어놓고 먹습니다. 김치 종류도 여러 가지 먹고, 자, 옛날에는 정말 콩나물 한 가지, 김치 하나, 이렇게 먹었죠. 김치 한두 가지. 자, 그런데 지금은 김, 미역, 버섯류, 그리고 온갖 김치류까지, 그리고 찌개까지 섬유질을 과다하게 먹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이게 활동량이 많아서 소화력이 누구나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소화력이 떨어져 있죠.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서 또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건강식 한다고 아까 대장에서 부패하는 현미밥, 콩밥, 견과류까지 드시면서 이 섬유질까지 과다하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정말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보다 못한 그런 섭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현재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모든 섬유질 음식을 끊어버리시고 그냥 약간의 고기, 흰쌀밥, 현미효소, 그리고 소고기 묵국, 무나물 또는 청국장이나 된장에 호박, 무, 양파 넣고 푹 끓여버린 것, 그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섬유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대밥이라고 하죠. 식판에 밥을 먹죠. 근데 보면은 아주 단순하죠. 흰쌀밥,
고깃국이든 된장국 하나, 그리고 김치나 깍두기 중에 하나, 그리고 생선튀김이나 뭐 오뎅 하나. 정말 섬유량이 적죠. 자, 이렇게 먹을 때 변이 더 좋게 나옵니다. 군대 있을 때 뭐 똥 못 싼다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변이 좋습니다. 그렇게 먹을 때. 자, 제대하고 나서 건강식 한다고 막 야채를 많이 먹고 막 견과류, 현미밥까지 먹으면은 오히려 변이 안 좋습니다. 자, 현재 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대장에서 부패하게 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기라든가 가공식품을 가끔 먹어봅니다. 뭐 라면을 먹든 치킨을 먹든 피자를 먹든. 그런데 아까 섬유질 양을 과다하게 안 먹고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같은 거 안 먹으면은 가공식품을 먹어도 변이 그렇게 다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공식품 안 먹고 건강식을 한다고 섬유질 같은 것을 많이 먹으면 변이 반드시 다 빠져버립니다. 그건 제가 정말 여러 번 느꼈고 다른 분도 똑같은 경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수많은 건강서적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변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부분을 몰라요. 그냥 야채, 채소는 좋은 것이다. 피를 깨끗이 해준다. 그래서 집어넣기 바쁩니다. 자, 그러니까 변을 좋게 만드시려면 일단 명수식 섭생을 지키시면서 이 섬유질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믿지 마시고 한번 내 몸으로 체험을 해보면은 그게 진실입니다. 한번 섬유질을 현재 변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섬유질을 팍 줄여보시고 너무나 단순하게 드셔보십시오.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잎사귀 채소 다 제거해버리고 명수식 섭생을 지키시면서 뿌리나 열매 채소를 푹 익혀서 그것도 소량 흰밥하고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변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은 대로 대장에서 모이고 장내 미생물한테 쉬운 조합이기 때문에 바로 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변비, 설사, 뭐 위장이 불편한 분일수록 꼭 섭생을 지키시고 이 고기와 그 흰쌀밥을 빼고는 전부 다 섬유질 음식이다. 같은 음식이다. 과일, 채소, 김치가 다른 음식이 아니고 똑같은 재질의 섬유질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섬유질 총량을 반드시 줄이시고 그리고 대장에서 더 발효가 쉬운 형태로 익혀서 먹는데 뿌리나 열매가 더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채, 채소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자, 그 장내 이 발효력에 따라서 현재 장내 환경에 따라서 섬유질은 과다하게 먹으면 절대 좋지 않다. 자, 장에서 발효가 쉬운 형태로 가공해서 부드럽게 해서 먹고 그 총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